윤 총장이 그날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하고 제가 예언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 윤석열 이제 추미애 운명의 날 12월 22일 화요일이죠. 방송 나가고 아마 그 다음날 아마 심사를 할 것 같은데 며칠 안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서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 계속 총장직을 이어갈지 아니면 정직이 될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는 이제 TV에서 보는 어떤 편견을 안 갖고 저 나름대로, 저는 어차피 예언가니까, 술사 예언가니까 하루 일진,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매일같이 이제 일진이라는 게 있어요. 숨어있는 기운도 있고 일진에 따라서 이제 내가 필요한 오행이 들어올 때는 일진이 좋은 거예요. 그 두 분의 사주를 비교해서 누가 더 일진이 좋을까, 그거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장관은 제가 전에 한번 풀어봐서 오늘은 이제 일진을 보려고 사주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자, 무자, 화면에는 이게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을 띄워놨으니까 이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고, 이묘 신은 제가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딴 사람의 푸는 것보다는 제가 푸는 게 날짜가 하루 전날로 돼 있어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윤년 52, 56, 60년, 64년 이런 사람들은 29일이 껴있기 때문에 하루를 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묘 날짜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주는 사실 땅만 있고 나무 한 그루에 금이 하나 있고 사실 얼어있는 사주예요. 한겨울에 땅이 꽁꽁 얼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윤 총장한테는 가장 필요한 거는 햇볕이겠죠. 햇볕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뜨거운 땅이 들어올 때 운이 좋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 사주를 풀어봤을 때 이 사주는 조그만 땅이 기토 땅이 있고 무토 땅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물들이 다 얼어있다 말이에요. 물이 많은데 이제 얼어있는 상태예요. 그 위에 나무 한 그루 서 있고 거기에 이제 지하수까지 이제 조금 더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햇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땅이 이제 윤석열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화가 이제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 이제 수입, 신약일 때는 항상 이게 화가 들어올 때 결혼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물이 부인, 여자, 아버지, 재물에 해당하는 거, 이 나무에 해당하는 게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식,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 이 지하수가 이제 표현력에 해당하는 거고, 진로, 아랫사람에 해당한다. 그러면 윤 총장이 가장 필요한 거는 이 햇볕하고 땅이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 많은 물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땅이 필요하다. 제가 예언을 하게 몇 달 전부터 계속 12월 달 되면, 11월, 12월 달 되면 이제 물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윤 총장한테는 조금 안 좋은 운이다. 10월 달에는 이제 병술 달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전쟁에 서막해가지고 윤 총장이 크게 한번 터뜨려서 인기가 올라갈 거라 이제 예언을 했었는데 그것도 맞았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12월 달에 제가 나빠지는 사람 몇 명 예언을 했었죠. 이제 김현미 장관도 화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니까 불이 꺼져서 퇴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윤 장관하고 문 대통령도 사실은 화가 필요한데 비가 올 때는 나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안 좋은, 어쨌든 소송이 걸려 있으니까 그게 피고인이 뭐 추미애 장관이라도 어쨌든 대통령 상대로 고소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좋은 운이라고 생각은 안 돼요. 대통령은 왜 중요하냐면 부군하고 같이 가는 게 사실 대통령 운이에요. 대통령 운이 좋으면 국민들도 좀 편안해지고, 대통령 운이 나쁠 때는 국민들 아주 불편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 이번 달은 제가 부군이 15일까지는 굉장히 안 좋다고 제가 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숨어있는 기운이 물이 이렇게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시기예요. 지금 숨어있는 기운이 이제 15일이 지나면서 화가 이제 한 20% 정도 들어와서, 화가 들어오면은 사실 문 대통령도 괜찮고 장관도 괜찮고 윤석열 장관도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아요.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월요일까지 이제 화에 해당하는 기운이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의 날, 운명의 날에 22일은 위토가 들어오는 달이에요. 숨어있는 위토라는 거는 양력으로는 7월 달의 땅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주를 풀어서 뭐 사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다시 풀어볼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 이 사주에서는 지금 뜨거운 이 화하고 뜨거운 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위토가 이렇게 뜨거운 땅이 한 20%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윤 총장한테는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아주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달로는 나빠요. 사실은 12월달 자체가 자달이기 때문에 이 자수라는 건 비가 막 이렇게 쏟아지고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말도 조금 조심해야 될 때고 이럴 때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렇게 자하고 묘가 있을 때는 본인 마음은 아닌데 한마디 툭 던진 게 기분을 조금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이게 자묘예요. 근데 이제 자가 들어와서 자묘형에 걸리기 때문에 알구설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토가 들어오는데 숨어있는 날은 사실은 나무가 들어오는 날이에요. 윤 총장한테는 나무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불을 생해주는 형국이니까 윤 총장한테는 아주 나쁘진 않아요. 날도 숨어있는 기운에서 저는 미토에 대해서 이 힘을 알아요. 이 미토가 들어올 때는 뜨거운 땅이 20%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윤 총장은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추장관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로만 형성이 돼 있어요. 물도 있고, 물도 아주 작은 물은 아니에요. 무술, 그다음에 임술, 계유. 계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기 어떤 속내를 잘 얘기를 안 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끝까지 진행을 시키는 스타일이에요. 귀는 되게 얇아. 제가 항상 참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이 술토를 두 개를 갖고 있는데, 토라는 거는 성격적으로 믿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술토가 두 개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월이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한 30% 정도 보고 띠는 한 13%. 그러니까 43%가 토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뒤에서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부추기면 기가 얇아서 그걸 전부 믿어버려요. 그걸 사실로 믿은 상태에서는 완전히 자기가 믿으면 그 다음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끝까지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 한 일에 대해서는. 저희 술사가 볼 때는 뒤에서 어떤 모사들이 부추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장관이 대운이 나빠요. 물론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운은 좋은데 1년운이 나쁘고, 근데 이제 요번에 제가 궁금해가지고 숨어있는 기운을 청기의 흐름을 계속 따져보니까 미토가 들어왔을 때는 윤 총장은 무조건 이기는 그런 운이에요. 근데 이제 추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토가 들어올 땐 되게 나빠요.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지금 물이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물이 또 하나 있죠. 조금 더 있고, 이 태어난 날에 지하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큰 땅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물이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지하수가 이제 엄마, 문서, 홍부에 해당하는 거고,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편,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 사주는 남자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이런 사주는 이제 결혼할 때 조건을 좀 많이 보고 외모나 키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장래성, 5년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장래성을 많이 봐요. 계일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건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면서도 남한테 배려를 되게 잘 해주고, 배려는 잘 해주지만 또 기가 얇기 때문에 잘 속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문 대통령 만나서 사의 표면을 했는데, 오늘 TV 아침에 잠깐 보니까 추미애 장관을 재심해달라 하고 이제 한 30만 건이 이제 청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쉽게 다시 재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문 대통령도 모르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흐름을 알아요. 요번에 이제 지지율이 저번 주 한 목요일쯤에 아마 여론조사 하니까 지지율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오른 건 뭐냐면 숨어있는 기운 20%가 화가 들어와서 지지율이 올라간 거지, 추미애를 하임해서 팽시켜가지고 지지율이 올랐다 이건 아닌데,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는 추미애가 사임하니까 지지율이 올랐다 그래서 다시 재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추장관 운이, 우리가 이제 항상 현재 운보다는 우리는 이제 미래 운을 주로 보는데, 내년 운이 굉장히 나빠요. 윤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운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는 거는 뭐냐면, 윤 총장이 그날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하고 제가 예언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운이 그날이 좋고, 그 다음에 내년 1년 운이 좋다는 얘기예요. 추장관보다는. 추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술토 땅이 두 개나 한 43%나 되는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무너지면 이 물이 흙탕물이 돼버려요. 흙탕물이 돼버리면 어때요? 항상 이 남자나 직업이나 명예나 이 토가 들어올 때는 항상 이 물이 흙탕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대운에서는 뭐가 들어와 있냐면,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병진 대운이에요. 55세부터 55, 56, 57, 58세까지는 이 화가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 화가 들어올 때는 사실 추장관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이게 좋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뭐가 들어와 있냐면, 여기 보면 진토 대운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있는 술토라는 건 뭐냐면 가을의 땅이에요. 양력으로는 10월 달의 땅이고, 근데 지금 현재 대운에서는 이거는 양력으로 4월 달의 땅이에요. 그럼 4월 달의 땅은 진흙이고, 그 다음에
10월 달의 땅은 가을에 푸석푸석한 땅이에요. 이게 둘이 과광 부딪히면 이 제방이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일반인 같으면 이제 관제수가 발생한다든지 직장을 잃는다든지 안 좋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나 직업이나 명예 이런 게 다 깨지는 운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정밀하게 이제 사주 분석을 이제 한번 다시 빼보니까 추장관도 사실 굉장히 좋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35세부터 거의 58세까지는 이 화운에 살았다고, 대운을 보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은 거의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나가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토가 내년까지 이제 토가 들어오는 운. 그러니까 올해 내년은 관제수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요번 달에도 굉장히 안 좋은, 요번 숨어있는 기운이 아까 미토가 들어왔다 그랬죠. 이 미토는 사실 추장관한테 가장 치명적인 토예요. 얘는 뭐냐면 7월 달의 땅이에요. 그럼 7월 달의 땅이 이 가을의 땅하고 꽉꽉 부딪혀서 이거를 역학에서는 삼형살이라고 해요. 삼형살이란 건 뭐냐면 수갑을 채워놓고 막 싸우는 형국이야. 그러면 숨어있는 이 미토가 들어오는 시기가 22일, 23일이에요. 그럼 요때는 어때요? 굉장한 타격을 받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고 굉장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문 대통령 만났을 때도 아마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는 느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정치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친박, 지금 친문, 그것도 이제 국민들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좋으면 그냥 대통령만 뽑고 개인적인 국회의원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어떤 자질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무조건 대통령이 속한 당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뽑으니까 친문도 생기고 친박도 생긴 거예요. 그건 어쨌든 국민들이 투표를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쨌든 친문 편에 들려고 또 문재인 눈에 들려고 이렇게 본인이 무대포를 이제 많이 한 경향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문 대통령 만나고 나서 본인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았을 거예요. 대통령의 어떤 민낯을 본 거예요. 이제 안민석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 했었죠. 문 대통령은 평소에는 참 착하고 성실하고 뭐 좋으신 분인데 결정적인 시기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보고 그 얘기 할 때 딱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낮에 추미애 장관이 국정원장하고 나와갖고 제가 그 연설문을 한번 들어봤는데, 끝까지 검찰의 개혁을 힘쓰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뭐 4시간 있다가 사의를 표한다. 이건 좀 웃기잖아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횡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1월달 정도, 12월 달에 운이 나쁘고 1월 달에 제가 팽당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토가 들어올 때는 내년에는 축술미 삼형살에 걸려요. 토, 그 다음에 술토, 미토. 이 삼형살이라는 건 뭐냐면, 삼형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사신은 그냥 사고나 어떤 잠깐 뭐 파출소 가서 끝나는 거, 이런 걸 인사신 삼형살, 다치는 거, 뭐 역마가 부딪히니까. 근데 이 축술미는 무운지형, 한마디로 이 안에는 수옥살까지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역학을 할 때 살이 있으면 무조건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화에 만약에 수옥살이 있다, 그러면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주에서는 이 토가 나쁘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토가 들어와서 수옥살에 걸리게 되면 수옥이라는 갇히는 살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어떤 관제 구술로 인해서 깜빵도 갈 수 있어요. 남자 같으면 거의 이렇게 삼형살에 걸리면 깜빵이 가요. 내년도에는 굉장히 안 좋은 운이에요. 그러면 요번에 예를 들어서 운명의 날에 결정되는 게 내년 운까지도 한번 봐야 돼요. 물론 일진도 중요하지만 내년 운에 축토가 들어와서 윤 총장은 대운이 그래도 1년 운까지 좋으니까 괜찮게 넘어갈 거고, 이 사주에서는 내년에 어떤 모든 게 다 잃게 되는 운이에요. 완전히 정말 내가 팽당했구나, 그때쯤이면 다 알게 돼요. 지금은 이제 긴가민가 할 거예요. 문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공수처법 있잖아요. 그거를 문 대통령은 올해 연말 안에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진행이 되는 거를 제일 바래요. 근데 요번에 추장관이 어떻게 미뤘단 말이에요.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번에 사의 표면하기 전까지는 절대 문 대통령이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한 사주예요. 근데 요번에는 딱 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번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구나. 문 대통령 만나서 자기가 이제 팽당했다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조금 안쓰러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저는 운을 보는 사람이니까. 공수처라는 것도 그래요. 공수처법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공수처라는 거는 뭐 검찰 개혁이다, 검사나 판사, 고위공무원들을 이제 수사처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추미애 장관처럼 장관하다가 이제 퇴임하면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무런 이제 직급도 없고. 이러면 이걸 공수처로 가져갈 수 있나?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법을 만들면 그게 좋은 법이든지
법이든지 악법이든지 그 법을 만든 사람은 그 법에 의해서 꼭 당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보면 옛날에 패스트트랙 선진화법 한나라당에서 그거 관철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근데 그거 만들어 놓고 나서는 작년에 어때요? 20몇 명인가 지금 저거 됐죠. 그러니까 자기 만든 법에 자기네 내가 걸리는 거예요. 이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저는 전두환 시대 때를 살았어요. 그럼 전두환 때도 그때 뉴스를 보니까 이런 말이 뜩 나오더라고. 전직 대통령 자문위원회. 그다음 뭐 이례자단을 만들어서 이제 상황을 하려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임기 말쯤 아마 그거를 만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가장 자기가 믿고 친한 사람, 진짜 자기 동생처럼 아끼고 친한 친구처럼 아끼는 노태우한테 정권을 이렇게 물려줬는데 물려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몇 달 안 돼가지고 백담사 들어갔죠. 일단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 제도상 대통령이 되면 이제 그건 왕이야 한마디로. 그러면 전 대통령들은 다 깜빵에 가든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제가 문 대통령 사주를 아는데 문 대통령 사주도 사실 조금 소심한 사주예요. 뒤끝 있고 소심하고. 안민석 의원이 얘기하는 무섭다는 거는 사실 뒤끝 있다는 거를 돌려서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뒤끝이 많은 사주예요. 문 대통령 사주를 제가 풀어보면 문 대통령은 땅이 굉장히 작고 나무가 되게 많은 사주예요. 거기에 햇볕이 없고 땅이 부족한 사주라. 그러니까 토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한번 믿는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믿어요. 예를 들면 조국을 내가 좋아해. 그러면 조국을 한번 믿었어. 그러면 조국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그 사람을 절대 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인사권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면 폭이 작다는 얘기예요. 꼭 믿고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믿어야 되는 사람을 증용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그 안에서 인사를 하려니까 항상 어때요? 좋은 인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 장하성 같은 경우 또 중국 대사를 보내고 또 뭘 보내고 그 돌려서 계속 자기 사람만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인재들이 많은 나라예요. 옛날에 말이 현명한 자가 침묵하면 아둔한 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국회를 보세요. 지금 검찰 개혁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조국 사태 터진 다음에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TV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둔한 자가 피라미드 꼭대기에 너무 많이 있어. 이 피라미드의 위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이 많으면 나라가 잘 되는데 아둔한 사람들이 너무 피라미드 꼭대기에 많이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는 어때요? 국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피라미드라는 건 항상 꼭대기에 있으면 언제든지 떨어지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폭락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현명한 자가 침묵하면 안 돼요. 침묵이 계속되면 아둔한 자가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많아지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어제도 제가 TV를 잠깐 봤는데 병상수가 없어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우리나라 이 병상수를 따지면 세계에서는 거의 몇 위 안에 들어요. 병상수가 많아. 중환자실도 많고. 근데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병상수가. 이 중환자실에 못 들어가서 죽어나가요. 그것도 제가 잘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병원도 많은데 왜 병상수가 부족할까? 그때 한 몇 달 전에 아마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어린 의사들, 레지던트 애들이 2천 몇 명을 이제 시험을 못 보게 했잖아요. 이제 집회한다고. 집회하는 거를 굉장히 물론 정치인들은 다 싫어하지만 문 대통령은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또 쓸데없는 자존심도 너무 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두 달 전에 방송을 했을 거예요. 젊은 애들이 공부하고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병원장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 TV 뉴스에서 봤어요. 그 나이 크긋한 병원장들이 나와서 문 대통령 정부에 대고 제발 어린애들 치기를 봐서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읍수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안 번지고 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무시해버리더라고. 그러면서 핑계. 국민들 동의가 있어야 된다. 국민들 동의를 받아야죠. 그러면 병원장이나 이런 병원 의사들도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은 미래를 본 거예요. 내년에 당장 이제 의료 인구들이 없으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전문의들 갖고 어떻게 병원을 꾸리냐고. 그래서 읍소를 했는데 그걸 안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병원장이 코로나 이렇게 번지니까 옳다고 나서 병상 내놓겠습니까? 다 인과응보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IMF 터졌을 때 금모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돌반지까지 다 빼서. 지금은 뭐냐고. 양쪽 편으로 갈라져가지고 당파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익만 취하려고 그러고 선거에만 이기려고 막 신경 쓰고.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행정명령 떨어졌더라고요. 병상 좀 내놓으셔. 근데 이제 그 법규에 나와 있는 게 1%래, 1%.
100개가 있으면 하나예요. 1%면.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 한 300병상 있으면 그 중에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3개 중에서 나머지 어때요? 중환자실에서 또 확진할 수가 있잖아. 이런 행정명령보다는 대학병원 병원장들하고 유대관계가 좋고 정부가 어느 정도 양보를 했으면 이렇게 어려울 때 병원장들한테 별거 아닌 하나 내주라. 중환자실로 우리가 저 중환자실 개조해서 쓰겠다. 이렇게 해야지 뭐 병원마다 2-3개씩 병상에 넣는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방송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번지기 전에 무증상자들이 문제다. 그럼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문제다. 움직이는 사람들 검사해서 거기에 검사 전화번호 쓰고 그래서 증상 있는 사람은 다 격리시키고 하면 지금쯤 아마 끝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애꿎은 자영업자들만 잡고 있다고. 왜 자영업자를 잡는 줄 아세요? 저도 사실 가게를 보면 그래요. 이 장사라는 게 그래요. 장사가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요. 장사가 안 될 때도 임대료를 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전기세 내야 되고 또 직원들 임금도 나가고. 제가 이 자리에서 21년 했지만 365일 동안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쉬면 누가 임대료 줍니까? 어떨 때 이렇게 길에 지나가다 보면 어떨 때 부러워. 야, 저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 임대료도 없어. 뭐 겨울엔 좀 추운 건 있겠죠. 그러고 나서 금요일 되면 다 문 닫더라고요. 또 그래서 포장마차도. 나는 토요일 일요일도 일을 하는데 자영업자는 다 그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가용 타고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니더라고요. 나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임대보증금 내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 일어나니까 어때요? 문 닫으라면 문 닫고 뭐 시간 줄여서 하면 줄여서 하고 거리두기 하면 거리하고 다 들어줬어. 근데 오늘 또 보니까 뭐 3단계 4단계 또 4단계까지 또 만들어. 3단계는 완전히 이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자영업자들은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데모를 못해요. 집회를 못해요. 나가서 뭐 노총이나 뭐 이런 직장인들은 쉬면 월급 나오니까 파업을 해도 월급은 나오니까 공무원들 뭐 파업해도 코로나 터지고 뭐 해도 어쨌든 월급은 나와요. 근데 자영업자들은 쉴 수가 없어. 그래서 집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 약점을 잡고 자영업자만 잡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어기면은 구상권 청구한다. 확진시켜가지고 돌아다니면 구상권 청구한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영업을 못 해가지고 한 달 영업을 못 하거나 2달 영업을 못 하면 월세 나가죠, 세금 나가죠, 전기세 나가죠, 종업원 임대 나가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생존을 해야 되니까 종업원들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텨야 되니까. 근데 세금 내고 모든 걸 다 잘해오고 다 지켰는데 방역을 잘못하고 안 좋은 것 때문에 왜 희생을 당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3년을 살았어요. 정말 제가 21년 이 자리에서 장사하면서 여기 주변에 있는 게 수없이 간판이 바뀌어요. 근데도 정부는 마음대로 해요. 왜? 집회 못하니까. 대통령은 연예인이 아니에요. 탤런트예요. 화장하고 나와서 좋은 이미지 쇼나 했었고 TV 보면 기가 막혀.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무슨 고향 어디 임대주택 가가지고 13평짜리를 4천만 원짜리 인테리어를 하고 거기에 쉽게 말해서 홍보비가 4억이 들어갔대요. 아니 저도 유튜브 찍지만은 유튜브 한 편 찍는데 20만 원이면 돼요. 근데 무슨 4억이나 들어가냐고. 그럼 감사원은 뭐하고 솔직히 국회의원들은 뭐하냐고. 검찰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장관들 이런 사람들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껐떡하면 검찰 개혁하지 말고 좋은 정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을 일상으로 빨리 돌아오게끔 해야죠. 그러려면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보다는 백신 확보를 했어야죠. 제가 방송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일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백신 다 맞고 우리나라 못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방역 잘했다. 맨날 홍보나 했었고 국민들이 이제 바보예요? 원숭이야? 오늘 아침에 잠깐 또 TV 보니까 하도 이제 말도 안 나와서 유가 변동으로 인해서 전기세를 올린대요. 차라리 탈원전 때문에 아예 전기세 올린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안 나빠. 근데 만약에 이래서 이제 딴 나라는 백신 다 맞고 이제 경기 확 돌아가면서 그러면 어차피 석유 막 쓸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움직이고 유가가 이제 치솟으면 전기세는 그 유가 치솟은 만큼 이제 자연히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꼼수를 부리고. 이건 완전히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야. 양치기 소년. 뭐 백신을 4,400명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4,400명분을 확보했대.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희망을 가졌어요. 며칠 좀 있다 보니까 계약 중이래요. 계약 중. 계약한 것도 아니고 계약 중. 그럼 오늘 아침에 또 뉴스 보니까는 총리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1분기에는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못 맞는데 그러면 검찰 개혁을 해야 돼요? 아니면 정치인들 개혁을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방법이 있어. 마스크 이렇게 놓아주듯이 진단키트 약국에다 다 놓아줘서 전화번호하고 이름 쓰게 해서 추운데 괜히 의료인들 그 줄 쭉 서가지고 달달달달 떨면서 검사하지 말고, 이거 검사하는 건 개인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약국에서 진단키트 받아다가 자기 스스로 해서 밀봉해가지고 전화번호 쓰고, 그래서 안 하는 사람한테 또 벌금 매기면 돼. 마스크 안 쓰듯이 벌금 매기듯이. 그러면 다 진단검사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무증상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벌금 낸다 그러면 다 해요. 그러면 의료인도 고생 안 하고 그냥 따뜻한 데서 검사만 하면 되잖아. 그럼 약국에 협조받고 병원에 협조받고 병원에서도 충분히 검사할 수 있잖아요. 그게 협치예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종교를 시켜서 무증상 다 찾아내고, 백신도 빨리 좀 국정원이 나서든 뭘 나서든 총력을 해서 계약도 하고 빨리 좀 일상으로 옛날처럼 확 돌아가진 않더라도 최소한 식당 가서 맛있는 밥 먹을 수 있고 사우나 가서 땀 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관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